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 네. 김재하. 네, 이슈맨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예, 그냥 너무 푹 쉬다 와가지고 아직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월요병도 아니고 지금 수요병인데 그러면. 네네. 예, 좀 이 에너지 충전을 좀 하고 와야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쉬었습니다. 아, 네네. 예. 네. 저는 좀 멀리 좀 갔다 왔습니다. 네, 부산 갔다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기 다 빼고 왔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되는 이슈인데 네네. 역시 신선하고 이 팍팍 뛰는 이 손을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이상한 좀 이상한데. 새로운 또 이슈들 네네.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첫 번째 걸 보자면요. 네. 지금 이 10월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먼슬리 리턴이라고 여기서 이제 달로 이렇게 좀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걸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옥토버 같은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네. 그간 두 번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이랑 옥토버를 이제 합쳐서 옥토버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제가 여기서 막 크게 막 뭘 해드릴 그런 건 없고 네. 10월 달에는 그래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분위기 기분 전환 차원에서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자금의 뭐 유동성하고 좀 상관이 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봤을 때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뭐 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지금 지나온 해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그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미 증시 쪽에서 보면 10월 달 되면은 네네. 10월 달, 11월 달 넘어갈 때 연간 이제 세금 관련돼 갖고 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갈아타거나 뭐 이런 변화 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유동성에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11월 달 되면 오히려 좀 장이 보통 많이 빠지죠. 빠지고 네네. 12월 달 크리스마스 랠리가 진행되는가. 하고 12월 달 보통 들어갈 때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보는 게 우리가 보통 자사수 매입. 네네. 그 하반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보통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가서 그 자사주 매입이 이제 랠리를 일으킨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미국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미국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네, 한 가구에당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 9월달 같은 걸 보면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세 번 빼고는 전부 다 하락장을 맞이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나마 좀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9월은 살짝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올해 비트코인 사실 제가 상반기에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았나. 상반기에 네네. 체크한 내용에서는 사실 여름 구간 때에 상당한 조정을 큰 폭을 받고 네.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금리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보면은 미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사실 굉장히 제한됐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깊은 조정은 안 갔어요. 네. 뭐 약간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전개가 올해 좀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오는 이 과정의 움직임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는 있어요. 네네. 한번 이번 10월 달에는 상승입니까? 가자, 저는- 가자 하면 됩니까? 가자. 저는 그래서 좀 하반기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대략 얼마 정도?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새롭게 이제 10월이 시작된 지금 과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꽤나 좀 긍정적인 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도 좀 이제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
2017년도에는 무려 47%의 상승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20년도가 사실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 하반 20년도 이제 3, 4분기, 4, 4분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면 저희들은 관찰할 때 20년도, 21년도는 사실 상승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네. 20년도에 27.7%의 상승.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 마음 같아서는 40%를 넘겼으면 좋겠지만, 예. 지켜봐야죠. 예. 근데 이제 분위기 전환상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예, 저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리플 쪽 소식이죠. 그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건데 그 SEC가 항소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다는 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근데 뜻인데요. 돌아가? 네, 돌아가 뭐 그런 건데, 뭐예요? 네, 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 항소를 진행할 만한 사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야, 뭐야, 너네 똑같은 걸 또 들고 왔어? 야, 이거 저번에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보는 거거든요. 안 돼, 돌아가. 네, 안 돼, 돌아가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어찌됐든 항소가 기각되고 나서, 이제 내년 4월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플과 이제 SEC 측은, 올해 12월 4일이 그 서류 제출 기한 마감일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총력을 다해서 이제 뭐 준비를 하겠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2억 달러씩 쓰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굉장히 뭐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는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 그때 그 몇 달 전에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이 소송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상승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예전처럼 이렇게 막 큰 상승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재료 자체가 사실상 좀 예전만큼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재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난번 그 게리 겐슬러가 학원에 나와서 네. 증언하고 할 때 네. 현물 ETF나 뭐 이런 부분들은 법원 항소 결과를 보고 네네.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했었죠. 그랬었죠. 네. 예, 거기에는 또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문제, GBTC의 네. ETF 전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고 또 그거 얘기하면서 사전에 입장문이라는 것까지 또 막 희한한 입장문 내면서 그렇죠. 법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죠. 네네. 예, 여기에 대한 뭐 사실상의 뭐 결론 같은 거라고 해요. 아니, 사법부에서는 안 돼 돌아가 뭐 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SEC 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카드가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진이 저는 된 것 그 같다. 재료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난 재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막 뒤집을 만한 그런 뭐 진짜 깜짝 카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끝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 승소 그 처음에 그 했던 내용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쪽에 그 리플의 네네. 판매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법적인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증권으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네. 부분들로 이미 네네. 내용이 네. 그때는 정의됐고 지금의 또 부분 이후에 있는 계류되어 있는 게 이제 기간 판매권하고 네, 네. 이제 그걸 주도했던 CEO에 대한 뭐 사법적인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우리가 고민했던 뭐 정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관점을 그렇죠. 보고 있고 네. 이번 지금 기사에서의 움직임은 약간 부분적이었던 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제 개인적인 거는 이번 또 11월 달에 리플의 스웰 행사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마다 또 그 변동성이 그렇죠. 또 리플이 예. 또 미친 발광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딱히 그때마다. 그것은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리플의 뭐 축제 같은 걸로 보는 거죠. 네, 이미 근데 리플 측은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건들은 이제 완전한 승소가 사실상은 나오기 힘들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들 판매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못해도 그냥 어느 정도 합의 정도로 그냥 끝날 여지가 있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최종적으로 승소가까지 갈 건지 네. 아니면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원래 선례를 만드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트라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가집니다. 어쨌든 네네. 그게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많은 논란이 정리가 된다는 그렇죠. 거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대반격하고도 연결될 걸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리플 쪽에 잠깐 좀 짧은 소식 알려드린다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조지아에서 CBDC 파일럿의 그 기관 회사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오늘인가 나온 기사인데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결제 라이센스까지 획득을 했다고 하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와 지금의 암호화폐의 가장 다음 트렌드의 큰 이슈는 결국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하고 어떻게 네, 네. 붙는지 여부가 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상용화가 돼야지만이 이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제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펼쳐지는가 동시에 CFD 쪽에서는 하는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디파이에 대해서 네네. 예,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라고 한 큰 부분 틀에서 보게 되면 예, 결제 파트,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와 관련돼 있는 파트와 디파이라고 하는 파트를 본다면 디파이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거기는 이제 여러 이제 제한이 들어가려고 하는 네네. 모습이고 결제와 관련돼 있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나 여러 측면들의 모습들에서 이제 법적 라이선스를 다 확보해 가고 있는 이제 달려가기 물 위로 올라오기 딱 직전의 모습이라고 네네. 딱 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엄청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트렌드의 변화, 그 결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코인들을 그냥 단순히 리워드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국내 투자자분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짧은 사용? 이런 짧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요. 네.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아, 예. 이번 주에. 근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시장에 엄청 상승장이나 아무튼 그런 거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금 뭐 예, 장 좀 자체가 지금은 좀 네네.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첫날 거래가 이제 190만 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상 기대와는 다르게 좀 190만 불 정도면 좀 굉장히 적은 액수, 이더리움의 덩치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액수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때 예전에 2017년도에 CME 비트코인 선물 생기고 네네. 그렇게 했을 때의 구간 때는 완전한 고점대였거든요. 네. 예, 고점대에서 이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숏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단박에 터지기는 참 쉽지가 그렇죠. 않은 네.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불안해하는 부분들과 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계속 저희가 시황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사실 암호화폐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지금 없어요. 네네. 악재란 요소보다는 오히려 호재 요소가 더 호재를 좀 많은 기다리고 있는 예. 게 많죠. 네. 그게 지금 날짜별로 쭉 네, 뒤로 네. 이렇게 네. 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거래량이 아주 뭐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불안한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장이 방향을 잡았을 때 터지는 거래량이 찐 거래량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여기서
이제 매수 거래량이 터지는데 상승의 모습을 잡으면 그 부분들이 저점 진입이기 때문에 예,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갈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네네. 분들은. 네, 역시나 다를까 이번에 그 선물 ETF 승인을 받은 이제 그 운용사가 발키리인데요.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금 이미 출시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서 이거를 결합한 상품까지 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운용사들 이제 파생 상품 쪽에는 이제 엄청나게 고수분들이시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물도 그럼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현물 ETF가 또 신청이 되어 있어요. 9개사 정도 이렇게 네네. 신청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좀 쉽게 좀 승인이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원래는 이제 10월에 이제 첫 번째 그 승인 결정이 10월에 첫 번째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그런 날짜였는데 이거를 일단은 12월 25일, 26일로 다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내놓으려고 지금 하네. 네 어쨌든 날짜 자체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신청을 했지만은 결정이 나는 날짜는 지금 이제 더 뒤로 미뤄져서 이더 현물 ETF가 먼저 승인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렇다면은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달마다 이제 연말로 이렇게 좀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 그럴 봐요.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게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연말에 이제 이더 현물 ETF 승인되고 내년 초에 비트코인 그 ETF 승인되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슈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제 4월쯤에 이제 상반기에 어쨌든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 힘을 축적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까 그런 그런 부분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난 희망 회로를 돌리면요. 희망의 회로를 열심히 돌리는데 결국에는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렇죠. 예, 네. 누구나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그 날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그보다 한 템포 빠르든지 그보다 한 템포 늦든지 예, 둘 중에 누구나 아는 그 시점의 타이밍에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시장은 항상 우리의 대중의 생각에 예측을, 예. 벗어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어쨌든 하반기로 들어가고 할수록 이제 글로벌 경제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예, 흐름을 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려면 저희 방송을 좀 잘 봐야겠네요. 이 착같이 보셔야 됩니다. 착같이. 예. 네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네. 예. 뭐 아니면은 뭐 크게 뭐 시간의 여유를 뭐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차근차근 분할로 예, 지금부터라도 가격에 영향 네. 없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예, 중장기 한 2년 정도 그렇죠. 염두에 둔다면은 예, 그런 정도의 접근이라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이제 뭐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입장도 계속 저희 측에서 생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4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4분기에 맞춰서 괜찮은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아.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네. 내용이고 그러면 다음 주 되면 상승장 가는 겁니까? 일단 그때는 또 소식도 다른 걸로 뭘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도록 하시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도 좀 더 싱싱하고 예. 좀 더 긍정적이고 그 손을 긍정적이고 또 네. 우리 시청자들이 네. 흥분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꼭 또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슈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또 우리 이슈맨이 또 좋은 소식으로 이슈를 가져올 걸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시고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